네, 급등스타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탑10을 보고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가려면요. 25%의 수익률을 넘어서야 합니다. 9월 17일 코얼 패션 27%의 상승률을 자랑했고요.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DPC는요. 공약주 제시 후에 3거래일 만에 33%의 수익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죠. 와, NHN벅스 이번 달 공약주입니다. 2주 만에 바로 오늘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38%의 수익률을 달성했네요. 야, 40%는 넘어야지 탑5에 들어갈 수 있군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죠. 어제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44%의 수익률 안겨줬고요. 뉴 전일 2만 원 넘어갔습니다. 61%의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캠트로스 100% 말해 뭐합니까? 네, 신원 종합개발은요. 오늘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131%의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네,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여쭤봐야 되는지 너무 많아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정말 모든 종목이 시세를 분출하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부터 여쭤볼까요? NHN벅스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달 공약주인데 단 2주 만에 14,100원을 터치하면서 38%,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올라갈지 아셨겠죠?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린 다음부터 조금 까다롭게 움직이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굉장히 조금 만족스럽지 않으셨나 좀 생각이 듭니다. 보실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싸이월드 관련주예요. 근데 사실 저는 싸이월드가 흥행을 하냐 안 하냐 보다는 이 종목이 메타버스 관련주였다라는 거에 굉장히 조금 매력을 느꼈고요. 그런 와중에서 단순히 뭐 메타버스 관련주라 가지고 찍어갖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3일 날에 추천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추천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가는 종목들만 가주는 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아줍니다. 정말 이 테마 자체가 강하긴 하지만 매일매일 가는 종목들이 달라요. 근데 그 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가 준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동평균선에 자석처럼 착 붙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서 횡보를 해줍니다. 자, NHN벅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보시면 5일선 따라가지고 쭉 자석처럼 버텨주고 있고요. 그 위에 21선 따라서 자석처럼 쭉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메타버스 테마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1선이든 5일선이든 타고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선취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순환매가 돌아가지고 이러한 슈팅 한 방 나왔을 때 큰 수익을 계좌 속에서 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빠졌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에서 손절을 한다라고 가정해도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공통점 한번 말씀드릴게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5일 이동평균선 타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일 이동평균선 또는 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쭉 우상향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파이팅 있게 슈팅 한 번씩 주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동일한 매매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메타버스 장비 쪽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음악 사업도 여러분들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메타버스 음악 산업을 조금 주도하거나 AI라든지 그죠? 아니면 자동음악 시스템을 조금 제공할 수 있는 종목 테마군들이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 안에서 뭐 NHN벅스가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파동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천길 기준으로 한 40% 정도대 상승이 나와줬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평선 손절 라인대로 대응하시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 하실 수 있겠다.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한 번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NX 11월 5일날 공략주를 제시해 주셨는데 2주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두 자릿대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11%의 상승률 달성한 데 성공했고요.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상승률 8,000원을 기록하면서 6%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정책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좀 그렇죠.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도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선이 마무리되기 전이었고 지금 경선이 끝난 다음이죠. 후보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이라든지 정책은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공통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동산 정책이 실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테마주로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조금 이제 해석으로 이제 NX라는 종목 추천해 드렸고요. 지금 충분히 파동이 딱 좋습니다. 지금이 딱 타점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정책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파동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가구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오늘장에서 좀 양봉을 멋있게 그려주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주입니다. 정책주라고 하면 대한민국 시장에서 미면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H&M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두산중공업의 주가 상승이라든지 한국 BNC의 주가 상승은 전부 다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이 좀 가능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자, 가구 하면은 여러분들 대장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현대, 리바트 이런 애들은 좀 빠지고 있어요. 테마주로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주 강한 파동이 기대된다라면서 두 종목에 대한 이 리뷰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거래일 좀 큰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7,670원 터치하면서 44%의 상승률을 자랑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깜짝 놀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시세가 나와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승하고 나서 아주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무상증자 이슈가 나와주면서 40%대 상승률이 좀 나와줬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좀 서프라이즈 한 선물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부분들이 필수 인프라라는 거예요. 애플 TV 한국에 들어왔죠. 디즈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넷플릭스 지금도 뜨겁습니다.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셋톱박스라고 하는 이 인프라는요. OTT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러한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의 추천을 드렸는데 운이 좋게도 무상증자까지 발표가 되면서 40%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줄 수는 있는데 이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 때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긴 했으나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 증자와 필수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시원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다음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입니다. 와, 정말 새로운 넘버원이죠. 9월 24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19,900원, 2만 원 찍지 좀 아쉽습니다. 네. 131%의 상승률. 상승률은 전혀 아쉽지 않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네.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의 정책 네. 관련주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라고 하면 대선이 얼마 안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결과론 쪽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추천을 드렸던 날이 이날 때였죠. 추천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도 10%대, 20% 이상대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61선 이탈하지 않다가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총합해서 100% 이상의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렸을 때 단순히 두 자릿수 대 수익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선 정책주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대선 정책주라고 하면요. 정말로 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동이 나옵니다. H&M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주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이 해운재건 5개년이라는 정책이 밑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00%의 주가 상승이 가능했었죠.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주가 상승이 다이렉트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탈원전 폐지라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었죠. 마찬가지로 신원종합개발도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서 100% 변동성 나왔다. 예견했었던 일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익 실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 한번 공략해 보시면 정책주로서 큰 수익 나시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들 공통점을 잘 찾으셔야 돼요. 필수 인프라냐 정책이냐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시는데 제가 오늘 애플, 페이스북이 탐내는 국내 기업 발굴해냈습니다.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올라갔던 메타버스 종목들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국내에서 두 번 다시 없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탐내는 기업 받아가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역대급 흥행이 기대가 되는 필수 인프라 관련주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를 검색하셔도 함께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입장하신 다음에 스크롤 좀 내려주셔야 돼요. 스크롤 쭉 내리시면 급등스타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목 AS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